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4월 학평 나온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너무 좀 길지만요. 한 줄 한 줄 해석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쫄지 마시고, 네, 자신감 갖고서는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이제 약속을 할 거래요. fx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지금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 있었을 때 실수 k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의역이 0보다 큰 함수 또 gx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이거 좀 함수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x의 범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fx가 즉 y값이에요. y값 자체가 k보다 작으면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2k를 더하라네요. 그쵸? 그 다음에 f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y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 그대로 갖다 놔라고 지금 gx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fx 함수와 gx 함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fx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 유리함수 그래프 등장하면은 무조건 그리잖아요. 네, 그리기 위해서 정근선을 찾죠. 그쵸? 정근선 찾는 거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요거 얘가 0 되는 거 하나 찾죠. 그러면은 정근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생길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얘기는 a가 양수면 b도 양수, a가 음수면 b도 양수인 거니까 두 개의 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양수가 될 거니까 이 마이너스 붙인 정근선은 음수가 되겠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로 하나 또 y는 자 그거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우리가 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b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다? 걔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정근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정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을 지나느냐, 2, 4, 4분면을 지나느냐 그런 것들까지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fx식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쟤는 실제로 이거 바로 가도 되지만은 ax 플러스 p 우리 원래 이렇게 찾죠. 분모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똑같이 갖다 써. 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ax가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세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트 분리시켜주면요. 얘는 ax 더하기 b분의 1에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정근선 하나 y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 k의 부호 기억나죠? k의 부호를 정하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조금 변형을 할 때 a를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이고, 이건 a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점근선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고요. 걔네들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 a분의 1의 부호에 따라서 a분의 1이 만약에 무슨 수면, 즉 a가 양수가 된다면 1, 3, 4분면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a분의 1도 음수겠죠? a가 음수가 되면은 이런 정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을 지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가 양수일 때랑 b가 음수일 때를 따져야겠네. 맞죠? a가 양수면 b도 양수가 될 것이고요. a가 음수면 b도 음수가 될 거예요. 왜? a 곱하기 b는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fx 해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gx죠. 그쵸? 자, gx가 아까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fx가 k보다 작으면 저렇게 되고 k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가고. 자, 요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실전 개념이 뭐가 될 거냐면요.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예쁘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y는 k라는 직선이 있어요. k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y는 k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함수 gx가 있어요.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y는 k라는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우리 데카코마니 초등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접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gx가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점과 이 꼭지점 같은 거, 요 점에 항상 중점이 무슨 점이 돼요? 항상 K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의 중점도 항상 무슨 점이다? 얘가 K가 되겠다. 이런 점들의 중점도 fx와 gx 함수값의 중점 역시 또 K값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일반에서 써보면 어떤 식이 탄생을 하게 될 거냐면은 fx랑 그 다음에 gx랑 반땡을 했더니 걔네들이 누구다? 걔가 바로 K다. 이런 관계식을 만약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fx와 gx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바로 y는 k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gx를 좀 넘겨볼게요. 자,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요? 걔가 바로 2k-fx식의 형태가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f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2k-fx라는 그래프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k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확인해 보려면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땡한 거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이죠 지금? 2k-fx가 보이고요. fx가 보여요. 이 두 개의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는 바로 y는 k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죠? 심지어 그 fx가요. 이 k를 기준으로 위쪽, k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그대로 fx 그래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으면은 그 y는 k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gx 함수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gx까지 조금 해석을 해놨어요. 네, 가족권을 보니까요.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절대값 gx가 2분의 1을 만족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gx? 그럼 절대값 gx는 둘 중에 하나잖아. 절대값 fx거나 절대값 2k 빼기 fx거나 맞죠? 자, 그거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족권부터 차근차근히 해석해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절대값 fx이거나 맞잖아요? 아니면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2k-fx가 되거나 맞나요? 네, 그러면 fx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지금 세팅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x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생겨.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계속 커져요.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전체값, 분자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어디로 가요? 걔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결국엔 이 수량값이 어디로 가요? 수량값이 지금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가족권에서는 그 극한값이 얼마나 그려야 됐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gx를 살펴볼 함수는 2k-fx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k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갖다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얘는 0으로 가버려.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2k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값이 얼마인 거야? 그 값이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따라서 2k 플러스 1 값이 얼마가 되거나 걔가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2k 플러스 1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K값이 두 개로 추려집니다. K값은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였을 때는 이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또는 K값이 뭐가 되겠구나. 이때는 1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2 나눠버리면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K값이 두 개로 추려졌어요.
그쵸? 그 우리가 이제 체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조건에서 알고 있었던 게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 또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총 몇 가지? 네 가지. 네, 우리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 나와 다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그럼 지워놓고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까 파악했었던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갈 건데요. 자, 첫 번째, A가 양수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나조건과 다조건을 읽어보시면 절대값 G형은 1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G형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값이 1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K죠. 얘네들이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두 개의 교점만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제 GX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 GX의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GX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얘네들은 서로 Y는 K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 쪽,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fx 그대로 가고 K보다 작은 쪽은 걔를 Y는 K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면 우리가 아까 이 하늘 색깔 정근선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날 것이다. 자, 그리고 K값은 지금 누구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다?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건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를 조심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 어차피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역 쪽만 따질 거기 때문에 이쪽만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4분면은 좀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4분면은 얘가 0보다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을 수도 있죠. 그쵸? 즉 y절편이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다. 얘도 똑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얘도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조금 삐뚤어졌다. 그쵸? 다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k 값이죠. 얘가 k가 주어졌었을 때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혹은 뭐 0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y절편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보세요. fx가 k값보다, 즉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fx를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얘를 선택하겠대. 그 다음에 얘보다 만약에 작은 쪽은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면은 보세요. 요 간격이 지금 얼마예요? 얘가 지금 4분의 3만큼의 간격을 갖고 있죠. 그치? 그러면 얘도 똑같이 대칭을 시켜주려면 4분의 3만큼 간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3 더해주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빨간색 섞은 선상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음수위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아래쪽만 대칭을 시킬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그어질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GX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지점들은요, 지금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Y는 마이너스 K와의 교점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Y는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치?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실제로 요만큼이 꺾어 올라가면은 지금 요 X축으로부터 4분의 1만큼 간격이 되는 거니까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줘야 돼요. 네, 여기다 이렇게 그어줄까요? 4분의 1. 4분의 1,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황 색깔보다 밑에 있는 요 연두 색깔 부분을 꺾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인 거니까 절대값 GX가 보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걔가 y는 마이너스 k와 만나는 두 점이에요. y는 마이너스 k는 누군데?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k는 4분의 1이 될 거잖아요. 요 그래프가 될 거잖아요. 그쵸? 네, 요거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교점이 그때 몇 개가 생긴다? 여기서 1개, 2개, 3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쌤이 지금 굉장히 천천히 했어요.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첫 번째. 첫 번째 뭐를 그린다? 첫 번째 일단은 y는 k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놓는다. 맞죠? 그래서 k보다 밑에 있는 쪽은 꺾어 올려가지고 지금 그렸었어요. y는 k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죠? 우리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gx함수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만들어야 된다. 요 딱 두 단계만 생각해주면은 이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조금 이제 스피드를 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한 번 더 연습. 자,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뭐 한다? 얘네들을 대칭을 시킬 것이다. 양수인 쪽은요 그대로 남길 거고요. 양수인 쪽은 그대로 남기고 양수가 아니라 이제 위쪽인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아까 얼마였었어? 4분의 3이었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 대칭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부분만 지금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올라가? 요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네, 요렇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랑 대칭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의 GX 그래프가 되겠구나.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지금 간격이 4분의 1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4분의 1을 하나, 아까 라인을 하나 더 그어줬었죠? 4분의 1 이렇게 라인을 하나 더 그어주고 그러면 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요런 식으로 꺾어 올라가겠죠.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절대값 GX 그래프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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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2분의 1을 향해서 정근선을 갖고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교점은 지금 몇 개가 돼요? 여기서 1개, 2개, 3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이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어떻다? 둘 다 탈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리기 전에 사실 탈락시킬 명분은 충분히 있었어. 왜요? 나조건. 절대값 G형이요. 절대값 G형, 우리 아까 주황 색깔이 절대값 GX 그래프잖아요. 이 절대값 G형이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지금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값 G형이 1이 될 수 있다 없다. 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애초부터 탈락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어떤 상황을 그려주면 되겠구나. 아, 얘네들의 y절편이 일단은 양수는 돼야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이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도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렇게 있어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니까 아까 쌤이 정근선을 그려놨었기 때문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얘는 정근선이었었던 것이고 절대값 G형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y절편이 양수인 쪽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어줍니다. 요렇게 갈 거예요. 점근선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제 좀 상황이 익숙하죠. 그대로 갖다 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갖다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K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할 거다?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정확하게 대칭을 시킬 것인데 자, 이때 필요한 선이 있어요. 자, 요만큼의 간격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만큼 더해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겨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꺾어 올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얘가 바로 누구다? 얘가 바로
y는 gx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절대값 gx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대칭시켜줘야 된다? 얘를 x축 대칭시켜줘야 된다. 괜찮죠? 네, 그래서 x축 기준으로요. 얘를 대칭을 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요거 아까 4분의 3만큼이 위에 더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똑같이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요렇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 자, 주황 색깔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요렇게 생길 것인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뭔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쪽도 위쪽에서는 2분의 1로 다가가겠죠. 대칭인 거니까. 그래서 얘도 좀 선을 그어 놓읍시다. 네, 2분의 1인 거 이렇게 x축 대칭이 되게끔 그려 놓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우리 아까 그려놨어요. 이렇게 4분의 3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얘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니까. 하지만 2분의 1을 네, 밑으로 떨궈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겁니다. 다 그랬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양수 쪽에서 G형이 1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상황. 괜찮죠? 4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4분의 3이에요. 그쵸? 걔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이거네. 우리가 찾는 상황이네. 맞잖아요. 그쵸? 오케이. 요거였었습니다. K가 무슨 수고? 양수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A 값이 양수인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원했었던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상황이니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요거까지만 할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해보세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상황? A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GX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 K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FX, K보다 작은 쪽은 K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네, 그 과정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점근선 기준으로 일단 K 체크해 놓으시고요. K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기준으로 2, 4, 4분면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자 보세요. K보다 fx가 항상 뭐예요? 항상 작잖아. 맞죠? 큰 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항상 작은 요 부분을 우리가 뭐 하겠다? 얘네들을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K보다 작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K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GX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를 봤더니 요 지금 간격이 얼마다? 얘가 지금 4분의 아까 3이었어가지고 똑같이 4분의 3 더해주면 2분의 1이 뭐 요런 데 있었죠. 그렇죠? 너무 올라갔나? 네. 대충 할게요. 네, 2분의 1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어질 거냐면요. 얘를 K에 대해서 이 빨간색 상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 포개어지려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2분의 1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연두색과 노란색이 빨간색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 간격이 같은 거예요. 좀 너무 좀 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절대값 gx는 이 g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얘는 다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칭시킬 게 없죠. 절대값 gx나 그냥 gx나 얘네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절대값 g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절대값 gx랑 마이너스 k, 즉 4분의 1, 4분의 1은 2분의 1보다도 더 작으니까 요런 데 있을 거잖아요. 그쵸? 4분의 1, 요정 반댕이 있겠죠. 얘랑 지금 교점을 가져요, 안 가져요? 교점을 절대로 갖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어보세요. 이 연습만 잘 되면은 사실 저 GX에 대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은 빨리빨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 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K가 양수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4, 3이고 A가 양수다. 이 상황을 가지고서는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케이스를 나눠 놨으니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계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일단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쵸?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문제에서 이제 교점이 2개다라는 걸 속점을 둬서 케이스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그 교점이 누구랑 누구냐면은 28분의 1, 마이너스 K랑 알파, 마이너스 K래요. 그리고 알파는 28분의 1보다 크대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두 교점이 지금 아까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고? 얘가 바로 28분의 1인 거야. 왜? 알파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요. 교점 내 x좌표가. 그래서 얘가 누구다? 얘가 바로 알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f에 대한 힌트들이 지금 좀 나왔어요. 자, 사실 이거 절대값 gx잖아요. 절대값 gx인데 원래 우리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그래프가 됐었던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아까 우리 X축으로 꺾어 올린 그래프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요. 지금 요 부분은 원래 음수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이쪽은 음수 쪽이었었던 것이고 얘는 원래가 양수 쪽이었었어. 괜찮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도 지금 무시 못 하잖아요. 1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절대값 G0은 얘는 어떻게 됐었다? 원래 양수 쪽에 있었기 때문에 G0이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걔는 실제로 원래 fx 그래프였었잖아요. 우리 fx 우리 유리함수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fx 그래프였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 f0이랑 똑같습니다. 순수 혈통 fx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f0이 얼마다? 걔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 우리 아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었죠. f에다가 0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b분의 1 마이너스 1이 얼마니까? b분의 1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것이니까 b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얘가 바로 2분의 1이 되겠구나. 좋아요. b값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힌트를 찾아내주면 28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 걔가 얼마가 나와야 돼? 함수값이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g에 28분의 1을 넣어주는 건데 얘는 원래 gx가 원래가 양수 쪽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x축으로 꺾어 올라간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절대값을 땐 28분의 1이랑 똑같아. 맞죠? 근데 그 값 자체가 원래가 얘가 fx였던 거잖아. 그쵸? 원래가 fx 이렇게 지금 왔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g에다가 넣는다는 얘기는 28분의 1을 f에다가 넣은 값이랑도 똑같기 때문에 얘가 바로 f의 28분의 1이야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또 갖다 집어넣습니다. 28분의 1 갖다 집어넣어보자고요.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네, 그러면 28분의 1 A에다가 우리 B도 아까 찾아놨었다. 그쵸? B가 2분의 1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게 걔가 지금 얼마다? 걔가 지금 4분의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A까지도 지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4분의 얼마? 4분의 7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의 역수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갈까요? 7분의 4가 28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 넘겨주시게 되면은 28분의 1A가 14로 통분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얼마요? 2 곱해주면 8.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래서 14분의 얼마? 1. 그래서 A 값이 얼마였구나? A 값이 2가 됐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fx 다 구했어요. 좋아요. fx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찾아줘야 돼요? 문제에서 봤더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다른 단계가 시작이 돼요. 직선을 또 보니까 m도 모르고 알파 값도 지금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가 아까 누구였었냐면은 그 교점의 x좌표 중에서 28분의 1이 아닌 나머지 하나였었어. 그쵸? 그럼 알파까지도 좀 계산을 하고 왔었어야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그 직선이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할 때 m이 뭔데? m이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뭔가 저 그래프랑 만나는 개수가 달라지고 있겠네. 그러니까 어떤 HM이라는 함수로 줬겠지. 그치? 그랬을 때 그 HM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구나. 느낌 왔죠? 자, 그럼 일단은 또 뭐도 구해줘야 돼요? 알파도 구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알파 어떻게 구할 건데? 알파는 얘예요, 얘. 그쵸? 이거 좀 이제 지워버리고 다 했으니까. 그럼 이 알파는요, 사실상
자, 원래 그래프 상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오긴 했지만 지금 꺾였잖아요. 꺾여서 온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자. 절대값 G알파라는 것은, 자, 절대값 함수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는 얘는 실제로 원래는 무슨 수였어? 원래는 음수였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G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G알파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니까? 걔가 지금 4분의 3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G알파 값은 누구였구나? G알파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그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우리 꺾어서 올라온 지점이었으니까요. 근데 G알파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 보세요. 요 알파는 원래 gx는 fx 그래프 가지고 그렸었잖아요. fx가 k보다 작으면 꺾어 올리고 그 다음에 k보다 크면 그대로 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원래 fx 그래프였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걔는 어떻게 됐었다? 얘는 그냥 f 알파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어차피 그 꺾인 지점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fx 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야. 네, 이게 만약에 잘 그림이 쌤이 지금 다 지워버려서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경로들을 파악하는 거, 어디서 꺾였고 그 다음에 뭐에 대칭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아까 쌤이 그려놨던 그림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F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fx는 어떻게 생겼다? 쟤는 2x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는데 f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은 값이 걔가 누가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를 찾고 싶겠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넘겨가지고 역수치해주게 되면은 4분의 1이 역수인 거니까 4가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2알파 값은 얼마다? 얘는 2분의 7이 돼서 우리의 알파 값은 4분의 7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가 얼마라고요? 얘가 지금 4분의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선이 누군데 이거 좀 이제 한번 지워놓고 가볼까요? 이제 문제 두 번째 파트. 아니죠. 두 번째가 아니라 한 네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그쵸? 네 번째 파트 오시면은 직선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m이 뭔지 몰라. 근데 그 m은 직선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그쵸? 그 기울기에 따라서 뭔가 저 y는 절대값 gx와 교점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를 몰랐었을 때는 항상 고정점을 찍고 갑니다. 이 n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바로 누구예요? 4알파 콤마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알파가 4분의 7이라고 구해놨었으니까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네, 그럼 이제 그래프로 와 볼 건데 이제 이 그래프 좀 아까 더러워졌으니까 쌤이 새 그래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7, 항상 7,4분의 3을 지나고 있을 직선이 있다. 근데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교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한 개 있어요. 어디서? 주황 색깔 그래프와 지금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얘가 절대값 gx인 거니까 얘랑 여기서 지금 한 개 발생할 거죠. 맞죠? 쌤이 지금 안 보일 건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런 데서 지금 한 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몇 개다? 이런 케이스였었을 때는 교점이 한 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한 개인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 음수인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n값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계속 지금 한 개였다가 어느 순간이었었을 때는 요렇게 0,1을 지나는 순간이었었을 때는 여기서도 한 개. 왜냐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한 개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때 지금 2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더 완만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몇 개가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도 지금 계속 2개가 되겠네요.
맞죠? 저기서 만날 거니까 계속 2개예요. 계속 2개이다가 조금 특이한 점 어떤 상황? 우리 요 4분의 3과 지금 요 7,4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교점이 또 몇 개? 이때 1개, 2개. 역시나 지금 계속 2개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지금 특이한 좀 직선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2개였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이제 양수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양수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이제 3개예요. 괜찮죠? 그쵸? 계속 3개인가? 계속 3개이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또다시 요런 지점, 요런 좀 특이한 지점이 아까 있었었죠? 그쵸? 요런 지점을 지났었을 때는 교점이 또 몇 개다? 1개, 다시 2개가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더 돌려가면은 이때부터는 계속 몇 개예요? 이때는 요거 1개밖에 없죠. 네, 계속 몇 개예요? 계속 1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수인 기울기가 되고 아까 음수일 때 다시 1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 이 상황인 거야. 자, 쌤이 갈게요. 우리 n값을 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계속 몇 개이다가 계속 1개이다가 자, 어떤 순간에 바로 2개가 돼버립니다. 그 2개가 되는 순간이 언제였었는데 그 2개가 되는 순간은 저 직선이 0,1을 지나는 상황이었었어요. 맞죠? 네,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2개였었어요. 이러다 계속 2개였던 거야. 계속 2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3개로 바뀌었죠. 그쵸? 어디까지만 2개였었어요. 어디까지만? 얘가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n값이 0인 상황에서까지는 2개지만 걔보다 조금 더 내려가 버려. 즉 기울기가 양수 쪽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몇 개가 됐었다? 그때부터 계속 3개가 됐었던 거예요. 맞죠? 계속 3개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요 지점 얘를 뭐라고 둘까요? 뭐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지점. 그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지점에서는 다시 몇 개가 됐었다. 이때까지는 계속 3개이다가 다시 2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죠. 맞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계속 또 몇 개다. 계속 1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예요? 얘가 바로 HN 그래프예요. n값의 변화에 따라서 저 주황 색깔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찾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 불연속점이 되는 그 값의 합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요 지점이 그럼 m이 누굴 텐데 우리 이 직선이요. y는 m에 x-7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직선이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걔가 0,1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고 둔다면 계산해 보시면 이 1은 마이너스 7m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요. 7n 값이 뭐가 되겠구나? 7n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구나. 아, 그래서 그때 n 값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8분의 1이 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그 다음에 요 점은 또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얘는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 베타 콤마 0은요. 누구였었냐면은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다시 찾아보시면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기도 하죠. 맞죠? 그쵸?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지금 점을 찾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이 아까 얼마였었고 2였었고 b 값이 2분의 1이었었고 그쵸? 이 x가 되겠죠? 걔가 1 되는 거를 찾아줘야지 전체 값이 0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은 2x 플러스 2분의 1이 걔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죠? 요 넘겨주면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다? 4분의 1 콤마 0을 지나는 상황. 즉 요 직선이 이번에는 4분의 1 콤마 0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7 플러스 4분의 3 요때의 n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n값 얼마 나오죠? 계산 마저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얘는 4분의 28인 거니까 27m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 싹싹 약분돼서 n값이 이때는 얼마다? 9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네들 불연속점이 되는 n값들을 모두 다 더하라고 했으니 뭐 0은 더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8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만 쓸게요. 9분의 1 통분시켜주시면 8, 9, 72, 2, 9, 18, 252 끝까지 네, 실수하지 않게 네, 끝까지 차근차근히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곱해지고 얘는 마이너스 9가 곱해지면 되는 거고 얘는 얼마죠? 28이죠. 네, 그래서 252분의 17 요게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문제에서는 거기다가 251을 당연히 곱하라고 했다. 오, 안심이 되죠. 그쵸? 잘 구해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52를 곱해 주시면 오, 큰일 날 뻔했네요. 19네요. 다 구해놓고서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교훈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자.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네, 1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긴 과정이었었지만요.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특히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네, 그거 꼭 주의해서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GS 그래프의 대칭성 같은 개념들도 우리가 수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 거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또 이제 불연속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m값의 미지수 값을 돌려가면서 기울기의 의미였었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어떤 함수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